여러분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매장이 동네에서 점점 유명해지고 주변에서 이거 하나 더 내면 진짜 잘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제 확장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자는 따로 내야 하나? 개인 사업자로 해도 되나? 법인으로 만들어야 하나? 가맹 문의가 오면 또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계약서는 또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게다가 뉴스에서는 프랜차이즈 갑질, 가맹점 피해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도대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돈을 얼마나 벌길래 저렇게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을 가지고 있는 SPC,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 BBQ의 제너시스 BBQ, 명륜진사갈비의 명륜당, 엽떡의 핫시즈너 이런 데처럼 오랫동안 업계를 이끌어온 가맹본부도 있고요. 메가커피의 엔하우스, 스텔라 떡볶이의 장스푸드, 노모 피자의 노모 F&B, 열정국밥의 열정코리아, 그리고 유화정 이렇게 2020년대 들어서 급부상한 가맹본부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도대체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규칙 속에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프랜차이즈 이야기의 주제는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반드시 한 번은 겪었던 그 순간, 바로 프랜차이즈 설립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2026년 1월 현재 약 12,30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몇 개나 새로 생길까요? 23년도엔 1,676개, 24년도엔 1,785개, 25년도엔 1,556개.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약 139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라지는 프랜차이즈는 없을까요? 공정위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4,454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등록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123개 정도가 등록 취소되는 거네요. 제가 지금 등록 취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프랜차이즈를 등록하고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상표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구조라면 가맹사업에 해당이 되고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홍대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장사가 잘 되니까 지인이나 단골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사장님, 저도 똑같이 하나 내주세요. 이때부터 사장님은 고민이 시작돼요. 얼마를 받아야지?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지? 동네는 내가 정해줘야 하나? 레시피를 다 알려줘야 하나? 노하우 다 알려줬는데 몰래 자기 이름으로 내버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십니다. 난 신경 쓰기도 귀찮고 간섭도 하기 싫으니까 레시피만 한 2천만 원 받고 알려주고 간판은 다른 거 쓰라 하지 뭐. 이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전수창업이죠. 그런데 만약 내 소중한 레시피를 알려줄 수는 없으니 내가 소스를 계속 공급하고 교육비도 받고 로열티도 받고 간판도 내 걸 쓰게 하자.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가맹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가맹점을 내주려면 정보공개서라는 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정보공개서라는 건 일종의 프랜차이즈 면허증 같은 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단 한 개라도 내주면 사실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인이나 가족한테 내주더라도 정보공개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 건데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공개서 없이 불법으로 가맹점을 내주던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맹점 주분들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가맹 계약할 때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수천 수억 원 단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네 작은 가게라도 프랜차이즈 문의가 오면 정보공개서부터 등록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가 정확히 무엇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편에서 차차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설립 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정보공개서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로 해야 하나? 개인 사업자면 내 매장 사업자로 할까? 아니면 작게 하나 더 낼까? 개인이면 너무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법인으로 할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를 어떻게 내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존에 내가 운영하던 직영점 사업자. 둘째, 새로운 개인 사업자. 셋째는 새로운 법인 사업자.
저는 사실 90% 이상 법인 사업자로 만들어 드리긴 하는데요. 그 이유도 다음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가맹본부 사업자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상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표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표를 제공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사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오랫동안 써왔다고 해서 상표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허청에 상표나 로고를 등록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표 때문에 아주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안 되는 상표를 쓰고 계신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춘천 원조 닭갈비, 동대문 3대 국밥, 최고로 맛있는 삼겹살, 이렇게 지명이나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상표라든가 정성국밥, 청정돈가스 이런 데처럼 대중적으로 너무 많이 쓰이는 상표, 또는 메가 카페, 베스킨 라빈트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유명한 상표를 비슷하게 도용한다든가 하면 상표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상표를 하더라도 가맹사업에는 좋은 브랜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루이비통 닭이라고 알아요? 그거 거절됐어요. 그렇다면 상표권 없이 가맹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남이 등록한 상표를 가지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정보공개서 심사에서 거절되기도 하고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하겠지만, 남들도 다 같이 상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표라면 당연히 가맹사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 가맹점주가 밖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매장을 내서 영업을 한다든가 똑같은 이름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행위를 막지 못하겠죠. 상표 등록 심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표 출원을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한 다음에 1년 정도 열심히 가맹점을 늘려서 여러 개가 생겼는데, 그때 딱 상표 등록이 거절되면 본사는 진짜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변리사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브랜드를 결정 지은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가맹본부 사업자 등록과 상표 출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공개서 등록을 시작해야죠. 제가 잘 아는 거.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어서 오늘은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브랜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가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50페이지 정도 되는 일종의 안내서인데요. 이건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한 세트입니다. 내용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거든요. 오케이.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전에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고 계약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가맹본부 사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 상표나 특허에 대한 정보부터 가맹점을 내려면 어느 정도의 창업 비용이 필요한지, 수익률은 또 얼마나 되고 나한테서 본사가 매달 얼마를 가져가는지, 계약의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등 가맹점주가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혼자 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담당 가맹거래사가 정성껏 잡아주니까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정하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담당 심사기관에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30일간의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번호가 나오고 공정위에 등록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이 프랜차이즈 설립이 완료된 시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부터 브랜딩, 마케팅, 영업, 운영관리 등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사업자나 상표, 정보공개서 이런 건 전부 정부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면 수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생각에 좀 미비하게 준비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요. 그게 또 분쟁의 씨앗이 되어 훗날 가맹사업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강국이다 보니 크게 성공한 브랜드가 매우 많죠. 그 브랜드들도 여러분처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시작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에고 저 같은 사람도 프랜차이즈 할 수 있을까요? 하며 쭈뼛쭈뼛 대던 대표님이 지금은 가맹점 500개, 1000개 넘어가고 직원도 수십 명을 둔 대표님이 되어 있는 걸 볼 때마다 저도 엄청 뿌듯하거든요. 하지만 설립하던 시절에 초심을 지키는 본사도 많고, 그때의 초심을 잃어서 점주들한테 원성을 많이 사는 본사도 많기도 한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고요. 자, 프랜차이즈 사업은 성공하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대가도 따르죠. 저는 항상 프랜차이즈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맹점주의 인생, 그분들 부모의 수명, 자녀의 학업, 진로, 미래의 배우자까지, 이런 것들도 모두 대표님 손에 달렸다는 생각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훌륭한 프랜차이즈의 대표님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